2019년 9월 6일 오후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매스컴을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 도배되는 이 현상 자체가 진절머리 나고 싫습니다. 싫고 이름도 싫어요. 이름도. 왜 이름을 조국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제목이 조국 창가도 있고, 또 심수봉 가수의 그 무궁화에도 가사에 조국이 등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름을 조국이라고 해버리니까 단어 자체가 아주 짜증이 나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유시민 씨도 이름이 시민이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또 시민인데, 또 소설가 중에 한강이라고 있죠. 한강, 여자 소설가 중에. 참 이름 자체가 참 오염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사모펀드라든지 또 그 회사를 키워가지고 전멸등 같은 것들, 기초 인프라 시설 다 교체하면서 그런 의혹들은 이제 검찰이 밝혀내겠죠. 내는데, 저는 그런 거는 법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 좌익들은요, 전술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자본주의를 가장 잘 이용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권력은 권력대로 가지면서 사회를 망가뜨리는 전략을 씁니다. 과거에 그 베트남의 호치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호치민은 굉장히 검소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좌익들처럼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자기 동상도 세우지 말라, 우상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좌익도 싫습니다. 지 혼자 검소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왜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고 거세를 합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왜 모두를 자기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도록 합니까? 설사 이중적이지 않고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싫지만, 그렇지 않은 좌익들은 자본주의의 맹점,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재산과 권력을 가로채 가면서 사회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생태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기식인가요? 과거에 낙마했죠, 그 사람. 김기식 씨, 어린 인턴 데리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가서 잘 놀고 오고 그랬던 김기식 씨. 그 다음 지금 박영선이라는 사람, 자기 애 일본에 괜찮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다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권력이 있습니다, 좌익들이 지금은요. 그러면서 세련되게 또 생겼죠. 저는 그거보다도 이 사노맹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좌익 언론계에서도 경향, 한국일보, 한겨레 이런 데에서도 이 조국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하는데 웃긴 거는 사노맹 사건만큼은 비판을 안 해요, 이 좌익들은.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걸 비판하면은 극우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하더라도 이 사노맹 사건, 사회주의 연맹이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의 후보로 뜬다는 자체가, 저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독일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 미국 같았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처벌받고 있는 중이거나 밖에 풀려났다 하더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숨죽이고 살아야 됐을 겁니다. 또는 만약 북한에서 체제 전복을 일으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적결 처형입니다.
우리 집안에 뭐 구체적인 촌수를 말하기 그렇지만은 한 분은 완전 좌파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얼마나 죽였냐고. 예? 이 조국 같은 사람이야말로 만약에 북한에서 체제 전복을 꿈꾸다가 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각에서는 박헌영이가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가 처형당할 때 굶주린 사냥개 애들 우리에 집어 던져져서 물려 죽게 했다고 하는 썰이 있는데, 아마 이 조국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면 살점을 얻지 못하도록 비참하게 처형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고 뻔뻔하게 얼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본주의 혜택 다 누려가면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늘 자주 말하지만은 자유통일되어서 대한민국에 북한의 노동당과 연루되어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두 처형을 당하고 또 역사의 심판에도 올라서 정말 대대로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고대합니다. 아량이 있어야지, 덕이 있어야지, 통합을 해야지.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한번 필터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 씨에 대해서 제가 많은 유튜브와 뭐 신문지상에 많이 있어서 또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 조국 씨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 가지고 영상을 한번 남겨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과거 이제 사회주의 연맹 그 산호맹 사건으로 국가의 전복을 꿈꾸던 자였기 때문에 황교안 씨가,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죠. 황교안 씨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조국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이인영이라고 하는 지금 더불어민중당의 원내대표죠. 이인영 씨도 과거에 극좌적인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주사파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당의 극우화, 한국 정치에 불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당의 극우화. 그래도 한국당은 가만히 있어요. 극우는 테러리스트를 말하는데 자기 당을 보고 극우라고 말하는데도 한국당은 가만히 있어요. 색깔론이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에서 유행이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극우다 이런 식으로 종북몰이 하지 마라. 이것도 이제 그 말도 이제 유행이 지났고 극우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는 보수들이 합리적 보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인영 씨가 말했습니다. 보수라는 게 무슨 죽이나 국도 아니고 누구죠? 유승민 씨도 그랬죠. 뭐 따뜻한 보수 뭐 이렇게 했는데, 보수에 따뜻하고 합리적인 건 없습니다. 그냥 보수면 보수죠. 예를 들어 좌익에 합리적 좌익, 따뜻한 좌익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진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인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쓰지 않아야 됩니다. 경향신문에서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서 조국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호맹 사건에 관해서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부터 지금까지 반성과 변화가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조국은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으며 저의 소명을 다하겠다. 빗길을 걷던 뭐 가시밭길을 걷던 그거는 뭐 자유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주장하고 지향하는 국가로 자기가 혼자 가서 살면 돼요. 여기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인간들은 문제점이 여기를 떠나면 되는데 여기를 지가 만드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데 모두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경향신문에서 또 말했어요. 산호맹 동지가 있습니다. 백태웅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은수미 지금 시장하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하고 박원순 극좌인데
서울시장 3번이나 하고, 저는 서울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은수미 같은 여자가 이 성남에서 시장을 하고, 그런데 이 백태웅과 은수미가 마녀 사냥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발끈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발끈하는지는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산호맹 공세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비판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경향신문이 비판을 하고 있겠죠. 경향신문은 코테이션을 딸 때도 실제 내뱉은 말이 아닌데도 코테이션을 이렇게 붙이는 아주 악질적인 버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출처는 안 밝혀요. 지가 비판하고 있으면서 마치 여론이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한 노력을 아직도 낡은 공안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늘 민족이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하는 북한 독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재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독재, 군사 독재에 저항했다. 이거는 그냥 구실입니다. 구실. 사건에 연루돼 고문동 고초를 겪은 은 시장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산호맹 마녀 사냥을 그만두시라고 반격했던 은 시장은 저항을 한 조국은 안 되고 가만히 있거나 동조한 당신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다는 것을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인터뷰를 했는 게 나옵니다. 중앙일보 정말 웃겨요. 강민석이라고 하는 정치 에디터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직책을요. 인터뷰가 아니고 백태웅 씨로부터, 하와이대 교수라고 합니다. 백태웅 씨가. 멋지죠? 국가 전복을 꾀하던 사람이 교수직으로 잘 먹고 살고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안경도 그럴싸하게 척 끼고 이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꿨다는데 지난 운동권은,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백태웅 씨가 지난 운동권은 공안기관이 주장하는 것 같이 이념에 사로잡힌 기괴한 인간들이라기보다는 불의에 비해 비타협적으로 저항하고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소외당하는 세력들의 편에 서려는 따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충격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증거도 없이 극우적이고 냉전적인 공안 논리를 동원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산호맹 수사 결과라고 발표한 섬뜩한 용어들을, 자기들이 일으키려고 했던, 무산되어 버렸던 그 사건 자체가 섬뜩한데 섬뜩한 용어들을 쓰면서 자기들을 몰아갔다고 설명합니다. 이 좌익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우리 FBI에서 거짓말 관련된 사람의 행동, 표정 같은 거 읽는 그런 책도 있지만요, 대한민국 좌익들은 아마 전 세계 내놓으면은 FBI도 못 잡아갈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 눈썹 하나, 눈동자 하나 흔들림 없습니다. 깔끔하게 합니다. 깔끔하게. 이게 왜 이럴까? 정말 이 사람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그럴까? 아니면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이라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한국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한 노력을 낡은 공안의 잣대로 재단하는 논리는 이제 시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 수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의 눈부시게 발전한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 좌익들이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있나요? 저는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사정부 시절을 꿈꾸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비현실적이었고 통찰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는 있어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가전복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꿈꾸는 새로운 사회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포퍼의 말이라면서 인용을 합니다.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어도 바보이고 나이 들어서 공산주의를 하면 더 바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칼포퍼다. 칼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학자입니다만 흔히 이런 말 많이 쓰죠. 젊었을 때는 가슴이 뜨거우니까 사회주의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성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이탈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제가 칼포퍼 책을 여러 권을 봤습니다만은 칼포퍼가 어디에서 이 말을 했는지 저는 인용구를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유행어처럼 쓰면서 칼포퍼가 자꾸 썼다고 인용하는데 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 그럼 저는 젊은 시절 없었나요? 저는 젊었어도 공산주의 찬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무지한 사람이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보다는 제가 인용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막시즘을 읽었고 자유주의자들은 막시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오히려 인용하고 싶네요. 자, 이 사람들의 정말 그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고 의심해야 될 만큼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으킨 산호맹 사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이라고 하는, 저는 일단 뭐 문재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 좌익들은 남노당의 잔재들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야 이 사건이 술술 풀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과 행적이 이해가 잘 돼요. 남노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들도 보면은 이때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이라고 하는 민통당, 과거에는 그 당 이름이 민통당이었죠. 민통당 은수미 의원이 연루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긴다 싶으면 좀 요약하면서요. 이 책은 종북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번, 이 책에 나오는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산호맹, 길게 풀어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은 조직원이 3,500명에 달하는 남노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적 사회주의 전위 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산호맹은 89년이면은 소위 87체제 이후에 헌법이 개판이 되고, 헌법이 개판이 됐다는 것은 경제조항 119조 1항 다음에 2항의 경제민주화가 들러붙는 그 시점을 말하는데요. 89년이면은 정교조가 결성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결성되었나 합법화되었나 아마 하여튼 그런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산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 발표만 2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 학생총연맹 서민학년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산호맹 출범 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 것에서 단서가 잡혔다. 좀 줄일게요. 안기부는 1990년 1차 수사 중간 발표를 통해 산호맹 핵심 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백태웅, 당시 서울대 법대 4년 재적, 아까 말했죠. 은수미와 함께 조국을 변호하기 위해서 튀어나와가지고 설치던 그 사람 중 한 명 백태웅과 산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이라고 알려진 박노해, 본명 박기평입니다. 등을 수배했다. 백태웅 씨도 가명이라고 하네요. 백태웅의 가명, 백태웅 씨가 가명인가는 불명입니다. 일단 백태웅으로 할게요. 백태웅, 이 정도로는 이것이 정통 정치 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가작,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야, 말장난을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훈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주혁명론 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산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 소조를 만들고 세포 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이 소위 진지전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정신적으로 훈련된 자기들이 직접 침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어떤 조직, 뭐 노동 조직이든 또는 농민 조직, 농민 사회든 거기에 이미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바꿔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꾀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그람시라고 하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서 조금 더 진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일성도 그런 전략을 지령을 내렸는데 교시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해서 머리 좋은 학생들은 꼭 뭐 폭동 시위만 일삼을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아이들은 키워서 판사로도 만들고 또 교사로도 만들고 또 교회로도 침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라. 문화예술계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시절 이후에 진화한 사회 전복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점 수행 과제로 사회주의 혁명 선동의 대중적인 확산 그리고 노동자 계급 주도 합법 민주정당 결성 전국 주요 공장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 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 계급 동맹 세력화 독점 재벌 재산 몰수 국유화 물가관리 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 개방 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 말 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건들이 데모하는 모습들 그들이 주장하는 플래카드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산호맹은 또 레닌의 당 조직 건설 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 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및 각 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 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 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 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 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 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산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 이름을 일반 회사명으로 불렀다. 예컨대 산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못 채게 했다. 과거에 그 해병대에도 MIU라고 하는 북파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HID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데에서도 직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팀장님, 중대장님, 연대장님 이렇게 안 하고 부장, 사장, 뭐 과장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직책을 썼다고 합니다. 참 사악하면서 재밌는 인간들이네요. 산호맹 사건 관련자들 중 현정덕은 징역 8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산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1998년 8월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됨으로써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멋지죠?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에 인접한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 내에 숨겨진 그 휴민트가 박살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500명을 대체로 전라도 사람들로 물갈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도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됐네요.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 12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은 저는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민민주화운동을 했는 사람들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 이 시절에 일으켰던 이 산호맹 사건에 관해서와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서 하나 더 내일쯤에 촬영해 보려고 하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근에 썼는 책을 관련해서 보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무척 힘들었는 이유가 저는 성질이 그렇게 포용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코지 해버리겠다 이런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폭력으로서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던 통역당 사건처럼요, 그것만 본다면 저도 법치를 무시하고 해코지를 한번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사람들이 밉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하건대 뉴스나 신문지상에 문재인 얼굴이 딱 떠오르면요, 나타나면 제가 3초 이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보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못 봅니다. 저는 못 보고 이 조국이라는 사람 TV에 딱 나오자마자 바로 고개 돌리고 딴 데 채널 틉니다. 저는 성질머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악마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뭐 저도 보겠습니다만은 알고는 제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유튜브에도 뭐 누구죠? 김어준의 어떤 영상의 워딩을 분석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만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의 워딩을 저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참을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에서 아주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남긴 어떤 워딩을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아예 눈이 그냥 희번덕하게 돌아갑니다. 1초도 같이 호흡을 하기 싫을 정도로. 하지만은, 남겨놔야 될 기록 차원에서 이 조국 씨에 대해서는 한 편 더, 남겨서 2개의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